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사윤 강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그림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죠? 예, 리베이트 영업. 바로 이 보험 영업. 보험료 대납의 추억입니다. 여러분 살인의 추억도 아니고 보험료 대납의 추억. 사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난 2월 후반부부터 여러분들 아마 이미 3월달 이제 마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녹록치 않을 겁니다. 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또 많은 영업인분들께서 이 유혹에 시달리시는 것 같아요. 또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한테 실제 이렇게 문의가 우리 세일즈TV 시청자, 애청자분이신데 몇 번 전화 받았어요. 연락이 왔어요. 강사님, 무슨 계약을 추진하는데 소비자가 이런 걸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거에 대한 제가 해답과 정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아주 쪽박 나요. 결국은 여러분들 일 접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반복돼요. 항상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감옥도 여러분 처음 가는 게 어려운 거지 한번 가면 또 가게 돼 있어요. 이혼도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한 번 이혼해 보면 또 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유명한 스타들 보면은 그냥 이혼 한 번 하니까 이거 할만하구나. 그러니까 또 하잖아요. 계속 뭐 처음이 어렵지 뭐가 어려워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처음 하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기 시작해요.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억대 연봉도 처음이 힘든 것이지 그 다음에 쉬워져요. 점점. 그 영업의 매력은 거절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거절에 대한 패턴을 인식하고 그걸 대응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영업이 점점 좀 쉬워지게 돼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롱런 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량을 늘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고 훈련을 하고 스킬을 업하기 위해서 RP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주제는 근데 장담컨대 앞으로 여러분들 이 신종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됐지 않습니까? 실물 경제가 침체돼.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나 전 세계 어디나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시돼요. 그 다음 지금 이 직격타가 이 자영업자, 그 다음에 또 항공이나 여행, 소비에 관련된 분들이 직격타 맞았는데 이 실물 경제의 침체가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뭐 개미도 주식 사고 난리 나고 했는데 이건 단기 반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뭐 데스켓 바운스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밑바닥까지 갔다가 단기 반등이 이게 왜냐면 지금 시중에 0% 금리, 실질적인 제로 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으로 인해서 단기 반등이 있지만 반등이 있다 자꾸 이제 빠질 거예요. 횡보 또는 이렇게 하락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영업적으로도 여러분들 최소 6개월 정도 올해 가을까지는 계속 영업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영업이 어려우면 항상 이런 나쁜 유혹들에 여러분들 시달리실 겁니다. 그럴 것 같아 갖고 이 방송을 제가 준비한 겁니다. 자, 보험료 대납의 추억. 자, 일단은 요거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이 보험료 대납은 왜 안 되는지 이거 여러분 불법 영업이죠. 이게 좀 여러분 범법행위예요. 범법행위. 그래서 3월 27일 한번 여기 어느 그 기사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계사가 여러분 꼭 보험 세일즈뿐만 아니라 자동차 영업 무슨 영업 다 똑같은 거 리베이트 영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베이트 영업의 문제가 왜 벌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사가 보험료 대납 벌금 3천만 원입니다. 자, 여기 나와있잖아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근절 힘들어. 손보협회는 아예 포상금 운영하고 있다. 신고하면 포상금 나온답니다. 포상금. 영업정진 기본이죠. 요즘 보험 가입할 때 사은품 없나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러한 이 같은 질문이 올라오자 댓글이 줄줄 날렸다. 저는 보험료 한 달치 모두 캐시백 받았어요. 지인들 보니 설계사가 보험료 한두 달치 대신 납부해 주시던데요. 전 보험 납부 금액의 400% 받았습니다. 월납 보험료의 4배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거의 뭐 다 수당 준 거지 뭐. 예. 월 12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던 질문 작성자 A씨는 연신부럽다고 토로했다. 대화만 보면 A씨가 마치 호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거래는 명백한 위법이다. 위법입니다.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한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 약속을 하면 안 된다. 특별이익 제공 행위의 유형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한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그러니까 최대 3만원 넘어가면 안 되는 거, 3만원 초과하면 안 된다. 3만원 미만 지급해라. 경품을 제공하되 10%나 3만원 작은 금액이니까 무조건 3만원 넘어가면 안 된다. 최대. 예. 보험 종목별 사업 방법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 할인이나 그러니까 뭐 고액 보험료 할인이랄지 이렇게 설계서나 가입 설계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당을 지급하거나 뭐 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수수료 지급하거나.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보험금, 보험 요구 아니라 보험금을 더 많은 보험금 지급하는 거 안 하시겠죠. 이건 거의 잘 없는 거고. 보험료 대납, 이게 아주 문제죠. 이자 대납, 대출금에 대한 이자 대납. 약관 대출 받으시고 뭐 하시면 이자는 내가 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케이스 영업도 있어요. 고액보험인 경우엔 약관 대출 받으셔갖고 이거 하시면 그 이자는 제가 상쇄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예, 그 이자 상당액 대납.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특별 이익을 제공한 자 또는 그런 것을 약속한 보험계약자 수수한 이건 쌍벌제입니다. 그럼 피보험자나 계약자 다 얻어맞는 거예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소비자가 요청하면 얘기하세요. 범법행위 안 한다고 저는. 이게 지금 탈법행위고 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요청한 보험계약자도 걸리면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엄벌을 받고 있다. 탈법행위까지 하시면서 불법행위 하면서까지 보험가입하지 마십시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암암리에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느 보험사에서 이게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H생명보험사나 D손보사에 향하는 일입니까? 전보험사, 전보험 대리점 뿐만 아니라 자동차 영업, 화장품 영업 다 똑같아. 다 리베이트 영업을 제약도 마찬가지. 제약 영업도 옛날에 리베이트 영업 지금은 뭐 많이 안 하던데 옛날에는 뭐 당연히 원장님한테 뭐 골프채 사주고 뭐 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모든 영업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미지가 아주 추락하고 도둑놈들이구나 뭐 이런 게 생기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리베이트 영업이 결국 영업을 망치는 건데 그러니까 누군이 이렇게 준다는 넌 이렇게 왜 안 줘 이러면서 근데 결국은 실상 남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려치고 AS 후져지고 그러니까 결국 설계사 영업인에 대한 모든 그 이미지가 이렇게 추락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걸 주면 야 되게 많이 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비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사업비가 많긴 뭐가 남습니까? 뭐가 많아 그죠? 여러분 사업비 이렇게 떼돈이면 나는 맨날 그랬어요. 고객이 물어보면 스스로 다 오픈해서 되게 많이 남네요. 그러면 그 당신도 입사하라고 똑같이 벌게 해주겠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여러분 자 보험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그랬어요. 수수료 궁금해 알려줬어요. 이렇게 많이 버시냐고. 고객님 많이 버시는 것 같죠? 그러면 입사해 보시라고 똑같이 벌게 해드리겠다.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자 보험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2년납 판매하십니까? 2년납? 종신보험 같은 경우 또 손보 같은 경우도 100세 만기 막 이러잖아요. 그죠? 납입기간 10년납, 20년납, 3만기 막지 않습니까? 이게 보세요. 20년 납인데 커미션 2년 발생하잖아. 짧은 상품은 1년, 길어봐야 2년. 응? 그러니까 2년치 받고서 20년치 관리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100세 보장인 경우에 100세까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2년치 받고 30년을 서비스를 해주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이게 수수료가. 내 말 틀립니까? 그죠? 그리고 또 만나는 족족 이런 계약 나오면 대박 나겠지. 근데 문제 아시겠지만 어느 주에는 10명 만나 한 계약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물론 재수 좋아서 3명 만나 2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만난 사람 숫자도 훨씬 적은 수의 계약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 안 나오는 고객들 만났을 때 차비, 밥값, 커피값 누가 부담해요? 회사가 내줍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고객한테 주는 달력, 다이어리 이런 거 누가 삽니까? 회사가 줘요? 설계사가 사잖아요. 설계사가. 그 사업 비용이 다 지금 감안돼 있는 거예요. 절대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이거 다 얘기해 줬어요. 고객님 한 명을 만나 체결하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 7명의 고객들이 거절당했고 그들한테 투자한 시간, 차비, 밥값, 주차비가 반영돼 있는 수수료인데다가 이 2년 미만에 발생한 수수료를 가지고 18년 또는 종신토록 제가 서비스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많이 남는 거라 그러면 모든 영업인들이 롱런을 해야죠. 적게 일하고 떼돈 버는데 누가 때려칩니까? 돈 많이 벌 줄 알고 입사했는데 결국은 개털이니까 때려치는 거잖아요. 결국은 심지어 빚까지 지잖아요. 빚까지 속빈강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험하겠다 영업하겠다 맨날 어른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빚 좋은 개 살구다 앞으로 낳고 뒤를 까진다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이런 걸 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면 안 돼요. 진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세일TV 시청자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리베이트 영업 진짜 속빈강정 여러분 거지됩니다. 영혼 팔아서 양심 팔아서 하는 영업입니다. 왜 불법행위를 아니 무슨 뭐 계약한다고 뭐 커미션이 몇 억 나옵니까? 팔자 고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내가 이번 달 생활비 조금 더 버는 건데 왜 영혼을 팔고 불법행위라면서까지 영업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하지 마세요. 그거 하시는 분은 이 방송 보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이 방송 보는 거 기분 나빠요. 보지 마세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절대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영혼을 망치고 업계를 다 망가뜨리는 게 이 리베이트 영업 불법 영업이에요. 이거. 이 불안전 판매. 대표적인 게 보험료 대납이잖아요. 이게 그죠?
설계사들이 이 과도한 특별, 이게 결국 돌아온 이익이 많게 무슨 개뿔을 많아. 그러니까 이거 글 쓴 놈들도 이것도 혼나야 돼. 무슨 이익이 많아. 그럼 너 영업해보라 그래. 네 영업하면 많이 남나. 결국 거지 되지 뭘.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떼돈 벌면 다 영업해야지. 뭐하러 서울대 연고대 나옵니까? 그냥 대충 학교 나오고 난다 다 영업 뛰어들어야지. 뭐가 많이 남아요, 이게 뭐가 많이 남아. 응? 그러니까 보세요. 설계사나 영업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히 제공해. 이 망하는 거야. 이러니까. 태아보험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고객도 손해봐요. 30세 만기 상품을 하는 것이 좋은 건데, 설계사가 남겨야 되니까. 왜? 그만큼 유모차 사주고 뭐 해주면 남겨야 되니까 결국은 고객 바가지 씌우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죠? 왜? 나도 한번 설계사도 마찬가지. 인간 아닙니까? 나도 뭐가 먹고 살고 이윤이 남겨야지 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죠. 그냥 고객한테 선물 주고 더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지. 그러다가 또 돈 안 되면 때려치면 그 고객은 또 욕하고. 그러다가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보험을 깨고 난 다음에 보험을 다시 가입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가입해요. 또 바가지 쓰고. 왜? 옛날에 또 어느 앞전에 있는 설계사가 무유모차에 뭐 해주는 거 없어요? 그럼 또 두 번째 설계사도 예, 저 해드려요. 더 바가지 또 씌우는 거야. 결국 소비자도 손해보고, 예, 설계사도 손해보고. 개판되는 거예요, 개판. 그죠? 특별히 원천 이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니 뭐니 한다도 결국은 여러분들의 양심에 달려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은 정말 양심 이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룰이에요, 룰. 윤리 영업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상식을 벗어난 일을 하면 결국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하나 이제 예외 상황이 있긴 있네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판매 가이드. 그래서 고객들의 건강관리에 관련된 것은 보험료 할인이나 유권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0만원 미만까지 가능하다. 50%와 50만. 요 내용은 그래서 지급할 수 있는 기기값은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그러니까 10만원짜리까지 한해서 만보기, 혈당 측정기, 구강세균 측정기 같은 거. 이런 건강관리기기에 지금 보험료 할인의 효과를 주기 때문에 건강해지면 이 지급이 율이 떨어지니까요. 요런 게 좀 약간 특이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면 오늘 방송의 주제. 그러면 정상현 우리 강사가 영업할 때 지금도 많이 조인턱을 해드리고 있고 또 많이 동행을 제가 해드려서 계약 체결을 제가 클로징을 많이 해드립니다만 딱 세 가지 얘기 해드릴게요. 이 얘기 해드리려고 제가 주말 내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의 보험료 대납에 대한 첫 번째 추억은 영업 1년 차였습니다. 아마 2003년 그게 4월이었을 거예요. 평소에 지인이었던 미용실 원장이었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그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시키고 여자친구는 그때 이제 음식점 장사를 했었어요. 음식점 이렇게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었고 그 여자친구가 계약하고 그 다음에 동대문 옷시장에서 근무하는 자기 친구를 소개시켰어요. 난생 처음 동대문 시장 그때 서울의 동대문 시장 가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딱 하고 나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인을 그때 수기천에 써있습니다. 저 설계사님 그 보험료는 2번 내주시나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나는 황당했지. 물론 사전에 교육은 받은 건 있었어요. 보험료 대납 같은 거. 왜 제가 그걸 내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내주시던데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저 회사 규정상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다른 쪽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짜 그냥 바로 자르고 나왔어요. 그 자리에서 쓰기천에서 그냥 다 찢어버리고 개인정보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파쇄해버리고 바로 그냥 그래 떴습니다. 그때 그 여자분의 고객이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 이게 뭐지? 이런. 그분도 약간 놀랐을 거예요. 저도 좀 대응 방식이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좀 기분 좋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바로. 그 다음에 물론 소개자한테는 얘기를 했죠. 우리 누구씨 이렇게 해줬는데 그분이 대납을 요구하시는데 회사 규정상 또 제 영업의 방치 임상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 해드렸습니다. 소개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단 한 건도 해준 적 없어요. 저는요. 왜냐하면은 많이 남는 게 아니거든. 많이 남는 게.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해주면 내가 생각할 때 약 올라서 AS 잘 안 해줄 거야. 여러분 나도 많이 좀 남겨야지. 좀 남는 게 있어야지 고객들한테 AS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객들의 그 당시에 보험세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객들의 주요한 불만은 상품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설계사들의 영업 행태 아니에요? 왜? 설계사에 대한 보험에 대한 불만이 보험을 다 깨버려야지. 보험은 다 갖고는 있어. 근데 보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 아니 보험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은데 보험을 왜 갖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어불성설이죠. 근데 보험에 대해서 안 좋다기보단 보험을 판매했던 설계사들 되게 관리 부실 아니면 이상한 상품 판매 건강보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사망보험이고 저축보험인 줄 알았더니 종신보험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럼 관리 부실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안 남아서 그래요. 이게 부가가치가 안 되니까.
아이, 많이 남으면 하지 말래도 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남으면, 이윤이 많이 나오면 누가 안 합니까? 벌떼처럼 뛰어들지, 개떼처럼. 그죠? 그럼 그 관리 부실의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야기시키는 게 결국은 안 남는 거예요, 안 남는 거. 그러면 내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고객이 그런 리베이트를 막 요구해갖고 내가 남는 게 없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AS를 제대로 해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0마진 나는데 손해보고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해보기 때문에 고객도 싫어하는 건데 아닙니까? 그럼 설계사는 사람 아니야? 영업에는 사람 아닙니까? 손해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일정 안 했어요. 아니, 들은 척도 안 했고 심지어는 대남 얘기하면요 딱 이랬어요. 그 2005년도인가 그랬을 거야. 그때 농수산 채널이라고 홈쇼핑이 시작됐는데 보험을 그때 나왔거든요. 테레비가 그때 서울에서 8번이었을 거예요. TV가. 그냥 보험료 대납 얘기하는 순간 농수산 채널에 보험 가입하라 그래서 다 잘라버렸어 그냥. 왜? 물론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3년 차도 기반이 됐었고 그런 류의 고객들은 아예 취급을 아예 만나기도 싫었어요. 왜냐하면 첫 연애를 잘못한 거지. 그 대납을 해주는 사람을 만났든지 물론 그 사람도 처음부터 보험 영업을 해봤겠어 뭐. 근데 그렇게 된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뭐 내가 궤도괴목시킬 필요도 없는 거 그냥 바로 정리를 해버렸죠. 안 만났습니다. 다행스럽게 저는 그래서 그 미련 그런 건 거의 없었어요. 대납을 해준 적이 거의 없으니까. 하나의 또 큰 사건이 있었는데 두 번째 사건은 뭐였냐면 그게 바로 2006년 기억에 남죠. 2006년 9월에 아주 그냥 일대 기억이었죠. 영업 4년 차였습니다. 2006년 여름에 저한테 큰 법인보험 계약을 했던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또 자기 또 이분이 ROTC 출신인데 그 후배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 후배분을 만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이 2006년도입니다. 경기 좋았습니다. 주가지수 천정부지 가고 있고 그때 뭐 이 주식에 투자하는 변액보험 선풍적인 인기 끌고서 그때 또 여러분 저축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커미션이 셀 때였어요. 5배수.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100만 원짜리 변액 유니버셜 저축보험 가입하면요. 그러니까 커미션 총발생 커미션 보험료 5배가 나올 때였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줄어 판매를 못할 정도까지 줄었지만 아무튼 그때는 5배수가 나올 때서 500만 원이죠. 근데 그때는 또 선지급이 화끈할 때. 보험료는 1회차밖에 안 들어왔지만 보험회사가 이건 사채 주는 건데 굉장히 안 좋은 제도입니다. 이 선지급이 또 보험업계를 망치는 건데 보험세일 적기를요. 자, 다음에 한번 그거에 대해 따로 한번 제가 왜 이 선지급이 굉장히 먹튀의 근원이 벌어지는 것이죠.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때는 100만 원짜리 그러한 보험을 체결하면은 500만 원 중에 80%인 400만 원이 다음 달에 지급돼요. 100만 원짜리 보험 체결하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 남은 거 깔리거나. 근데 저는 하이퍼포머들은 또 보너스가 있으니까 더 나오겠지. 그죠? 하이퍼포머들은 또 시책이 있고 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몇백짜리 보험료를 저는 해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커미션이 막 몇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때. 지금은 다 아니지만 옛날 얘기가 됐지만. 근데 이제 어떤 거였냐면 그 사장님을 만나갖고 소개자 영역이 있으니까 월납보험료 얼마짜리? 5천. 월납보험료 5천. 지금 15년 전 얘기입니다. 15년 전 얘기. 커미션이 억 단위. 그죠? 그래서 그거가 진행됐어요. 쉽게 왜 소개자 영역이 있었고 그 회사가 마침 잘 되는 회사고 하니까 잘 진행됐어요. 비록 그냥 두 번 만에 만남 끝에 왜 소개자 영역이 있으니까 두 번 만남 끝에 대표회사 3천 거의 이사들 해갖고 총 계약 사이즈 3명으로 피보험자 해갖고 이건 이사들에 대한 법인 보험이니까 그래서 이제 5천 정도로 스타팅 하기로 해갖고 3천, 1,000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사단이 났지. 그 뭐였냐면 계약하기로 한 날짜는 원래 목요일이었는데 3일 전에 연락 온 거야. 미리 좀 와보라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았어요. 느낌이 약간 쎄했어. 여러분 계약을 하기로 한 날짜 이전에 고객이 서둘러 방문하는 건 되게 좋은 사건이 아니에요. 안 좋은 사건이었지. 갔더니만 그거예요. 이분이 또 대학 후배를 누구 만났는데 그게 어느 경쟁보험회사의 팀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술 먹다 얘기하다 보니까 법인계약 얘기가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팀장이 자기 팀원 데리고 나타나가지고 이 보험료 대납 사건을 저지른 거죠. 선배님 그 계약 저한테 주시면 2회차 보험료 비자금으로 쏴드리겠다. 네? 5천짜리 얼마? 1억 커미션을 주겠다 이거예요. 세금 없이 내가 받은 커미션을 쏴드리겠다. 자기 팀원한테 계약 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대표가. 보험이 이렇게 많이 남는 줄 몰랐다고. 이게 남으니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분하고 인간관계가 좀 돈독했었으면은 그걸 막을 수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친해지지도 않았었고 소개자 영역이 있다 하지만 딱 그러는 거예요.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큰 돈인데 여기서 이런 조건을 해준다는데 너희도 리베이트를 나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나한테 그러니까 1억 5천 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1억 5천 주면 응? 나한테 이득이 있나? 그냥 아무튼 정말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헤어졌죠. 3일 동안 머리 뽀개지게 고민했어요. 저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왜? 그 계약 넣으면 제가 그때 전국 랭킹에서 30위권이었는데 그냥 한 방에 1등 되거든. 굉장히 큰 계약의 커미션이니까. 그러니까 야 연도 대상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럼 거의 수당은 다 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시책 보너스는 좀 나와요. 그게 한 몇천이 나왔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몇천 원 나오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거 만약 2년 이내 실현하면 다 지옥 가는 거죠. 다 지옥 가지. 왜? 다 환수 터지니까. 3일 동안 비나이다 기도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안 했죠. 가서 그냥 안 한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할 그릇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노력이 있으니까 아드님 거 그냥 저축보험 작은 거나 하나 들어주세요. 또 소개자 해주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개인 계약으로 그때 50짜리에 들어서 50짜리 해가지고 예, 사모님 걸로 이렇게 하고 아들내미 거 저축보험 하나 들어줬어요. 왜? 그래도 그거라도 받아야 되니까. 저도 프로니까. 왜냐면 그 또 3일 동안 얼마나 내가 고민해서 뭐 했는데. 예, 그러고 난 다음 솔직히 얘기하면 그 계약 실현하길 빌었어요. 빌었다고. 비나이다. 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 경쟁 회사의 진짜 정말 찾아가서 막 불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지. 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거를 이러한 악성적인 걸로 해갖고 뺏어갔으니. 그런데 참 벌받더라고. 왜? 그럼 2006년 내가 이게 지금 얘기한 게 2006년 그때 9월이었을 거예요. 8월, 7월에 만나갖고, 그렇지. 7, 8, 9, 9월이었죠. 가을 그때 직전 했으니까. 그 다음 해년에 2007년도 꺾이기 시작했죠. 리먼 사태 터졌죠. 그 회사 망했어요. 언제 망했냐? 2008년 초에 망했으니까 자빠졌으니까. 왜? 그 50만원짜리 계약이 그때 실어났거든. 그게. 연체되기 시작했었어요. 이상할 줄 알았어. 그러더니 아마 그게 13, 4회차에 회사가 문 닫았을 거예요. 아마 망했을 거예요. 그때. 흑자부도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그 팀 망했죠. 유주를. 왜냐면 그 계약 박살났으니까 팀장뿐만 아니라 FC 뭐 싹 다 환수 터졌으니까 팀 전체가 붕괴됐을 거예요. 그런 초대형 계약 터지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2008년도에 보험업계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그때 변액보험들 제대로 관련된 거 싹 다 이런 주가 대추락 기간에 변액보험들 개파. 변액보험 그래서 이거 전문적인 지식 없이 컨트롤하게 되면 되게 위험합니다만 그래서 한바탕 그런 큰 대형 보험 계약 체결하던 그러한 그 영업인들이 굉장히 고난을 겪었던 시기였는데 아무튼 근데 참 그렇다고 쾌지나치칭난을 부르지 않아도 되게 씁쓸했어요. 예, 거기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을 테고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보험료 대납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추억.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매니저 하고 난 다음에 2011년도부터 12년도 사이에 2년 또 영업을 경험했었어요. 그때 큰 인원수 250명이 되는 초대형 자원포에서 교육 담당 트레이닝 스페셜리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막 하면서 영업을 간간히 했어요. 그래도 적은 실적 아니었어요. MDRT 기준은 2년 연속 맞췄었는데 그건 또 뭐였냐면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강일 마케트 조금씩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신발을 취급하는 사업을 여러 개 취급하는 어느 사업 사장이 있는데 거의 2년이다 하고 소개를 통해서 2년이다 가지고 거기 이제 그 세미나 세일즈를 하게 됐어요. 거기 직원들 30명들한테 세미나 세일즈를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그 사장이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얘기를 안 하다가 거기 이제 세미나 딱 상담을 했더니 거기서 만족스러웠고 그래서 보험 계약이 20몇 건인가 나오는 케이스가 됐었고 사장도 역시 내 얘기를 들어보더니 하겠다. 그러더니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저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이 사람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타협안은 뭐였냐면, 그리고 그게 혼자 추진한 게 아니라 그 연결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 설계사였어요. 그래서 절대 리베이트는 안 되지만, 제가 사은품 명식으로 해서 호텔 숙박권 같은 제가 드리겠다. 타협을 한 거예요. 타협을. 절대 대납이나 뭐 현금 오가는 안 되고 일종 상품권 같은 걸 주겠다 이런 것이죠.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설계사 통해서라도 거기는 주자. 얘가 원래 추진한 거였으니까. 예, 그래서 난 하기 싫은데 네가 해라 그냥. 그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결국은 다 망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역시나 한 1년 반 지나니까 거기 무슨 뭐 회사가 망해고 부도나고 뭐 하여튼 엉망됐어요. 그리고 다 실효나고 엉망진창되고 개판됐어요. 저도 걸고 마이너스 나고 번 것도 하나도 없고. 결론은 안 좋은 방식으로 시작하면 안 좋은 결과가 납니다.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지난 제가 2002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보험업계 입문해서 그 다음에 보험뿐만 아니라 전 세일즈업계에 다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지난 만 7년 동안
1400회 넘는 강의, 얼마나 많은 데를 강의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영업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그들을 지켜봤겠습니까. 대납, 불안전 판매에서 지금까지 버틴 걸 본 적을 못 봤어요. 왜? 이게 일회성이 아니거든. 처음에 항상 여러분 어려운 것이지, 그 다음에 반복된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희한하게 또 그런 고객을 또 만나요. 이게 희한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리베이트 영업하지 마십시오. 속빈강정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잠식할 겁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요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그런 용기를 알아봐주는 고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며칠 전에도 전화 왔어요. 수당을 달래는 고객들 수당을 달라고. 어처구니 없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그 고객이 옛날 설계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참 안타깝죠. 그 설계사도 십몇 년 영업을 하면서 자기가 수당이 결국은 돈이 안 돼 때려쳤는데 그걸 또 설계사한테 요구를 해. 수당 달라고. 지가 아니까. 여러분들 수당을 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되게 전직 옛날 설계사 출신이거나 아니면 영업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그런 것 때문에 시달려서 그만뒀는데 그걸 또 요구하고 앉아있어. 참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서 그랬어요. 절대 응하면 안 된다. 응? 아무리 영업이 어려워도 자존심 팔아서까지 영업하지 마셔라. 영혼을 팔면서 하지 마셔라. 이건 불법행위야. 국가가 그만 법으로 정한 불법행위까지 하면서 범법행위라면서까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 좀 몇 푼 더 버는 건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영업인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 그 큰 방향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불안전 영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번 돈 가지고 잘된 꼴을 본 적도 없는 데다가 지금까지 제 업계 동료, 선배, 후배 중에서 그런 영업한 사람 치고 제대로 된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단 한 명도 못 봤어. 정말로. 결국은 단기간적으로는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악의 길에 가더라고요. 결국은 망해요. 그게 왜냐면 시초가 그렇기 때문에 결론도 그렇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유혹에 시달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3개월, 6개월 경기 침체가 계속 진행되고 그러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유혹에 시달릴 일이 분명히 더 생길 겁니다. 소비자가 요새는 다 막 요구할 때도 있어요. 단호하게 잘라주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업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있듯이 그러한 한 건의 계약들에 대한 유혹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그 용기를 바탕으로 더 나은 고객, 정말 여러분들이 꼭 만나야 할 고객을 크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업인 여러분들 이런 유혹에 꺾이지 마시고 양심과 여러분들이 배운 정도 영업을 길을 추구하시면서 이 세상을 보다 멋지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 물결처럼 퍼지게 하는 그런 영업인으로서 우뚝 서시기를 간절한 마음에서 이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정도 영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 윤리가 없으면 성과도 없다는 것, 윤리 없는 성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